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27일입니다. 모두 더운데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정수홍님은 댓글 좀 다시고요. 보고 싶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그 다음에 최재형, 그 다음에 원희룡과 유승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이가 월주 스님 빈소에 가서 고두레를 했다 하고 조선일보가 또 윤석열을 띄우는데요. 고두레 옆에 사진 붙였는데요. 고두레라는 것은 그 불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또는 큰 스님한테 절을 할 때 마지막에 머리 쪼아리면서 손을 이렇게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불교 신자들은 대부분 알죠. 대단한 건 아닌데 불교 쪽으로 가겠다 하는 소리인데요. 추미애도 그 노무현 탄핵을 반성하면서 삼보 일배를 하면서 삼보하고 일배할 적에 고두례를 하죠. 그건 나쁜 거야. 나쁜 땡이야. 응? 이 영상을 열은 것은 왜 국민들은 윤석열에 폭발하는가 이런 거죠. 특히 강성 보수 쪽에서 왜 윤석열을 지지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윤석열의 세련되지 않고 거친 말투, 그죠? 그리고 적의에 차고 불안한 눈빛,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민들은 윤석열을 보면서 청문회에서 또는 그 법사위에서 그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하면서 막 소리치고 대들고 그런 모습이 시원했던 거죠. 그렇죠. 거기서 윤석열은 국가 권력과 자기 자신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또는 검찰 조직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거친 말투를 쏟아내고 정제되지 않은 말투를 쏟아내면서 손을 탕탕 치면서 그죠? 화가 난 모습과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기서 국민들이 좋아하죠. 근데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윤석열이 하고 이준석의 회동 이후로 그죠? 윤석열이는 그렇다면은 원래의 모습을 더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금방 변하지 않죠. 검사 생활만 30년을 했고 그죠? 검사라는 것은 피의자들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을 독심술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검사들 독심술 배웁니다. 연수원에서.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죠. 검사라는 것은 경찰도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그게 몸에 30년 동안 윤석열이가 체화됐으니 그 거침없는 말투와 불안한 눈빛과 의심스러운 눈빛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설화를 많이 일으켰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120시간 문제나 또는 광주에 가서는 한을 풀어야 된다 그러고 대구에 가서는 2.28 민주화 운동을 칭송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구 코로나 사태를 밀란으로 안 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설화를 놨고 오늘 또 가져옵니다. 윤석열이가 이 드루킹 김경수가 어제 그 감옥에 들어가 버렸죠. 축하한다 경수. 거기서 국립대학교에서 밥도 많이 좀 먹고 삼식 잘 하고 건강하게 나와서 사라져라 이런 거죠.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 드루킹 문제, 바둑이 문제 이런 건데 드루킹 킹크랩 바둑이 문제 김동원이 하고 윤석열 이재명 김경수 문제. 김경수 위에 문재인이 있다는 건 확실하죠. 문재인을 위해서 한 행동이니까. 그러면은 이 드루킹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할 말은 문재인 대통령은 문 대통령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지라. 사과하라.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재특검을 해야 된다. 재특검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그런 말을 해서 괜히 분란을 가질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돼서 검찰총장을 시켜서 다시 조사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이 쌈마이 양아치가 살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을 공격하죠. 비상식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 그죠? 얘는 어떻게든 문재인하고 친분들한테 붙어야 되니까 사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그 당 내부에서도 국힘 내부에서도 원재론을 갖고 나오죠. 국정원 댓글을 수사한 게 윤석열 아니었느냐.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서 허위범 특검이 드루킹을 조사해가지고 김경수를 단죄해버렸다. 그럼 여기서 일단 끝쳐야 되고, 그리고 그 윤석열이가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하고 말빨로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빨리 국힘에 들어와야 되고, 또 현재 그쪽으로 넘어간 애들이 국힘 전직 의원들이 몇 명 있죠. 그 친구들이 방어태세를 갖추는데 최소한 며칠이 필요해요. 거기에 강성 법조인들이 윤석열을 지금 잘못하는 길로 오도를 했었죠. 물론 윤석열이가 결정을 했겠죠. 그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며칠은 필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은 이제부터 움직일 적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국힘의 시너지가 되고 입당하는 전제하에서 윤석열이 입당이 안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국힘의 재건과 국힘의 대선 승리로 갈 수뿐이 없죠. 제3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11월까지 가고 내년 2월까지 가고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윤석열이가 오세훈을 한 20-30분 만났다 그러죠. 찾아가서.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의 국민 캠프에 오세훈의 안을 갖다 좀 받아들이고 싶다 이러는데 탐색전으로 간 거죠. 그렇죠. 차라리 그저께 이준석과 오세훈과 윤석열이가 그 한강 둔치에서 코가 꼬부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사내들답게 탁 태웠으면, 탁 자기 마음을 다 내놨으면 좋은데, 또 이제 오세훈을 찾아가서 단일화 과정이 어떨까, 그리고 오세훈이가 과연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나, 또는 지금 자꾸 이준석이도 부정하고 고고태부에도 100% 100% 부정하는데 오세훈이가 요번에 대선에 못 나와요. 나오면은 윤석열 대타로 지금 내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 국힘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세훈이가 과연 요번에 대선에 나올 것인가 하고 윤석열은 탐색전을 한 번 더 하러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오세훈을 만난 이유는 과연 국힘을 믿어도 될까 하고 찾아갔겠죠. 거기 들어가서 오세훈이가 안철수를 팽식했었는데 나도 혹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탐색전을 하러 갔다고 봐요. 근데 잘못된 행동이고, 갔으면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하고, 그 오세훈이가 정치 선배니까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국힘에 입당하는 전제 조건 하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다시 다른 이야기로 가서요. 윤석열의 거침없는 말투와 불안한 눈빛과 도리도리로 명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동시 때문에 그런 말도 있다는데 그건 습관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하는 것은 아주 날로 생으로, 보고TV가 날로 생으로 하는 것은 아주 험한 말도 하고 욕도 하지만은 날로 생으로 정제되지 않고, 또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확확 쥐박는다는 거죠. 상대편을. 그리고 국민 대중 앞에도 그렇고. 그죠? 그게 윤석열의 매력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뭘 또 가져나와야 되죠? 이제 논리 정연한 국정 철학을 갖고 나와야 되죠. 토론에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유승민하고 원희룡하고 최재형이하고 홍준표하고. 근데 1차 컷오프를 8명으로 하고 2차 컷오프를 4명으로 한다는데 5명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거침없는 말투와 불안한 눈빛, 이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국힘에 들어가서 표출이 될 것이냐. 그 의원들이 보통 의원들이라는 것이 특히 재선점 하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정치꾼이라 그러지만은, 그죠? 쉽게 말해서 그들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인데, 윤석열이 들어가가지고 그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들을 제압을 하려고 들을 적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갖고 나오는 게 뭐죠? 겸양과 겸손, 대중 친화력, 그죠? 이런 걸 갖고 나오죠. 그게 윤석열의 본 모습이다. 그런데 겸양과 겸손과 대중 친화력, 그 상식적인 인간관계, 이런 게 나오는 것인데, 그게 윤석열의 강점이 될 수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이제 과연 토론대 어떻게 붙을 것인가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이제 홍준표가 나오는데요. 홍준표는 윤석열이가 국힘에 입당이 거의 확실화되자 어제 또 윤석열을 공격하죠. 그죠? 그 다음에 유승민과 원희룡은 아직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크게 말을 하지 않죠. 그죠? 유승민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검찰 생활 30년 동안 우파를 괴멸시킨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유승민하고 홍준표는 벌써 그 정책을 갖다가 발표해버렸어. 근데 그게 없어졌어. 국민들은 누구도 몰라. 그리고 원희룡이도 어제 윤석열과 이준석의 회동 때문에 원희룡의 대선 출마가 싹 묻혀버렸어요. 그렇죠? 그걸 읽어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유승민도 하나씩 발표하는데 파괴력이 없죠. 다 맞는 소리예요.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는 좀 안 맞는 말이 많아. 그거 뭐 4분의 1 반값, 4분의 1 아파트 공급, 그 다음에 뭐 살인죄 부활, 처형 부활, 처형죄 부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시대에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원희룡인가? 원희룡이하고 유승민인데, 이들이 제일 제가 이들이 지금 못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은 파괴력이 없어요.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의 거침없는 언행과 불안한 눈빛, 적에 찬 눈빛, 씩씩거리는 그것이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비슷해. 트럼프가 말할 때 하고, 다는 안 같지만은, 그 강력한 벽이 이제 국힘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윤석열의 그 강력한 벽과 파괴력이 들어오는데, 국민들은 윤석열에 의해서 문재인을 작살내라는 거예요. 우리도 박근혜, 이명박이 당했지, 이명박은 별로 말 안 해. 강성 보수들은, 우파들은. 박근혜가 당했듯이 문재인을 그렇게 작살내 달라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그게 최고의 그 윤석열의 도구하예요. 그 외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유승민하고 원희룡이는 계속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로 지금 자꾸 그러는데 좀 독해질 필요가 있다. 뭐 이재명이가 기본소득을 갖고 나오고, 그죠? 또 이재명이가 국토세를 걷는다 그러면 그런 것만 때려서는 안 된다. 그건 누구라도 때릴 수 있는 문제죠. 조금 더 거침없이 날로 생으로 이재명을 갖다가 조지고 이낙연을 조지는 것을 좀 해야 된다. 이게 그 여론의 반향이라는 게 말이죠. 그 자분자분하게 모범생같이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해가지고는 대선 과정에서 말이죠. 그거 뜰 수가 없어요. 모범생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재명하고 그 이낙연을 칠 적에 윤석열이 하는 어법을 어느 정도는 갖고 나와야 된다. 유승민과 원희룡도. 언제까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할 것이냐. 원래 그게 이기는 건데 이 나라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박근혜 시대부터 문재인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민들은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봐요. 박근혜나 문재인은 국정 파괴 세력이라고 보죠. 그걸 갖다가 자꾸 후발적으로 자꾸 치고 있으니까 안 되죠. 선제적으로 콱콱 박는 게 이제 필요하다. 정치는 말의 싸움이다. 그리고 최재형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사적이에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지지율이 어제 같은 경우에 8점 몇 프로 나왔죠. 리얼미터에서 10% 올라가면 이제 조금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 이상 올라가고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이 그 다음에 의원들이 10명 이상 붙으면은 위협은 안 돼도 심상치는 않아도 어느 정도 윤석열하고 대립각을 세우게 돼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몇 명 있냐 이거죠. 국회의원들이나 지지 세력이. 유승민계는 과거에 바미당 쪽부터 같이 의원을 하고 정치를 하던 사람이 유승민을 지원할 것이고, 원희룡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확실히 지지할 건지 나타나질 않고 있고, 홍준표는 뭐 배현진이 하고 한 명뿐이 없어. 장재원이도 이제 뭐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어.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유승민하고 원희룡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당과 국민이 50%씩 경선을 갖다가 투표하니까 그 사람들이 뽑으면은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죠. 그렇죠? 저는 여기서 당원도 요번에 이준석이에서 6만 명이 늘었죠. 그들은 투표할 것입니다. 국힘의 대선 경쟁에서 선거에서 투표할 것입니다. 그거 변수 또 하나. 일반 2030과 중도층들이 과연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흥미진진해요, 저는. 일단 윤석열이 안 들어오면은 윤석열은, 어제 그저께 연휴하십시오! 술 한잔 먹으니까 완전히 맞추기 지련하고 사내기 지련하고잖아요. 그죠? 그 윤석열이가 돌아다닐 찍어보면은 그 서무시장 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윤석열의 태생이에요. 검사로서의 태생은 윤석열의 마초 같은 사내 리더십이었다고. 근데 유승민하고 원희룡이는 얌전하게 말이야 논리적으로만 풀어나가려고 그러죠. 그 국민들한테 어필 못해요. 김영삼이 보세요. 과거에 얼마나 대중적이에요. 팍팍 치고 나가고. 김대중이 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노무현이 보시자고요. 말 한마디로 그냥 자중을 갖다가 말이지. 그 궤변이지만은 말 한마디로 가지고 막 꼬아가지고 흔들어 버리잖아요. 여기서 유승민하고 원희룡이가 지금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범생 기질이라는 거죠. 학자 기질이라는 거죠. 그죠? 저는 최재형, 유승민, 원희룡은 거의 비슷한 부류라고 보시면 되고, 경선에 들어가면 홍준표가 이제 윤석열을 조박기 시작할 텐데 그것도 재밌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알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국힘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인데 국힘 당원 중에서 요번에 신당원들 2030과 합리적 보수들이 많이 이준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6만 명이 입당을 했고 일반 여론조사가 60%, 50% 그들이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런 거죠. 윤석열이가 국힘에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서 8월 중순까지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서 유승민과 원희룡은 이제부터 스탠스를 달리해야 되고 언변을 갖다가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된다. 뭐 4년 동안 유승민은 똑같은 말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 당신들이 합리적인 정치인이고 이성이다. 그럼 우리한테 파괴력과 폭발력을 보여달라. 대중흡인력을 보여달라. 그거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했겠죠. 지금부터 스탠스가 다르고 언변이 달라져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덥습니다. 휴가 가실 분들 많을 텐데요. 리프레시 하시고 행복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힘!